안녕하세요. 현미경에 관해 말씀드릴 남상치과 유기영입니다. 저는 운 좋게 여러 치과에서 다양한 회사의 현미경을 사용해 볼 수 있었고, 현재 거의 모든 경우에 현미경을 이용하여 근관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번에 걸쳐 현미경에 관한 제 생각과 경험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현미경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미경으로 얻는 장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현미경을 반드시 사용해야만 할까요? 치과 의사 커뮤니티를 보면 우리나라 실정에는 룻배도 사치다, 현미경 수가도 없는데 왜 쓰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미경을 쓰는 것은 자기만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 룻배나 현미경 같은 확대 도구를 써야 한다고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면 난 지금까지도 맨눈으로 잘 해왔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사용을 해야 하냐, 이렇게 여쭤보십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보지 못하는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셨을 뿐입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것만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고 많이 보게 되면 더 잘 치료하고 더 많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할 때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올바른 자세와 시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진료의 효율성과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자연스럽게 진료가 재미있어지고, 이렇게 현미경으로 진료하는 것을 기록으로도 남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환자분들과 공유하다 보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올라가게 돼서 신뢰가 쌓이게 되고요. 지역에서 앞서가는 리딩 센터가 되면서 수입이 증가하는 선순환이 일어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게 되면 확대, 조명, 소통, 그리고 인체공학적인 자세, 이 4가지의 장점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치료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현미경으로 얻는 첫 번째 장점은 확대입니다. 룻배나 현미경 같은 확대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람 시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보통 0.2mm의 크기를 구분할 수 있는 해상력을 갖고 있는데, 룻배나 현미경을 쓰게 되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러한 능력이 많이 향상됩니다. 그리고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노안이 저도 슬슬 오기 시작했는데요. 갓 태어난 아기는 눈에서 7cm 떨어진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30세가 되면 눈에서 30cm 떨어진 물체를 또렷하게 볼 수 있고, 40세가 넘어가게 되면 물체와 눈과의 초점 거리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예전처럼 가까운 물체에 초점을 맞출 수 없고 세세한 것을 보는 능력도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노안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룻배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확대 배율이 보통 2배에서 5배로 고정되어 있고 작업 거리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편안한 자세에서 치료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율이 높아질수록 룻배가 무거워집니다. 반면 현미경은 확대 배율을 조절할 수 있고 작업 거리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술자에게 보다 편하게 맞출 수가 있는 것이죠. 현미경의 배율은 대부분 3, 5, 8, 12, 20배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제품에 비해 자이스사의 엑스타로 300이 전반적으로 배율이 조금씩 높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개인적으로는 고배율로 갈수록 선예도나 심도 면에서 자이스사의 제품이 조금 더 낫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눈과 관련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까운 것을 볼 때에는 시선이 모이게 되고 먼 곳을 볼 때는 시선이 평행하게 되는데, 가까운 물체가 망막에 초점이 맞으려면 실리아리 머슬이 수축해서 렌즈를 동그랗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을 오래 보고 있으면 이 실리아리 머슬이 계속 수축 상태를 유지해서 눈이 피로하게 되죠. 반면에 먼 곳을 볼 때는 근육이 이완된 상태로 지그시 응시하면 되기 때문에 오래 봐도 눈이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룻배를 볼 때는 가까운 곳을 보이는 것처럼 시선이 모이게 되고, 현미경을 볼 때는 먼 곳을 보는 것처럼 시선이 평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룻배는 오래 보면 눈이 피로하지만 현미경은 오래 봐도 눈이 피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현미경을 보는데 눈이 피로하다면 현미경의 조명을 너무 밝게 해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 광량에 맞춰서 밝기를 조절하신다면 눈의 피로가 훨씬 덜 하실 겁니다. 저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현미경을 사용해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제가 현미경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확대라는 길로 들어서게 되면 다들 비슷한 과정을 밟게 됩니다.
먼저 아주 간단한 확대경 수준의 룻배를 사용해 보다가 2배로 넘어가고 3.5배 혹은 4배로 룻배 배율이 올라가면서 라이트를 함께 사용하게 되고 그 후에는 5배 이상의 룻배를 사용하게 되며 결국에는 현미경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보존과 1년차 때 처음 사용했던 룻배는 TTL 타입의 2배 제품입니다. 룻배를 처음 사용할 때는 낮은 배율의 TTL 타입을 써야 한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들어서 이 제품을 구매했었고 비교적 빨리 적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배에 익숙해지니까 배율 욕심이 나서 3년차에 짜이스의 2.5배 룻배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2배에서 2.5배로 바꾸는 것이라 큰 차이가 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배율이 훨씬 잘 나오고 선명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엔도뿐만 아니라 레진, 프랩 발치할 때도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았으며 2013년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아주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현미경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엔도만 하다 보니까 고배율에 더욱 욕심이 나서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5배짜리 룻배를 항상 사용을 하고 있고 본격적인 근육관 치료에는 현미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장점은 조명입니다. 룻배 라이트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광량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라이트는 보통 룻배의 위쪽에 달려있기 때문에 치료 부위를 충분히 밝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밝으면 술자도 어시스트도 눈이 부시게 되고요. 또한 대부분의 룻배 라이트가 유선이기 때문에 배터리 팩을 주머니에 차야 하고 이 선이 꽤 거추장스러우며 단선의 위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의 라이트는 치아와 가깝기 때문에 치료 부위를 충분히 밝게 할 수 있고 광량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LED를 사용하기 때문에 열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얻는 세 번째 장점은 소통입니다. 모든 현미경은 카메라나 캠코더와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치료 과정을 모니터로 출력할 수 있고 최신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과 영상도 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함께 보면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고 환자의 만족과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외국 치과의 모습인데요. 천장에 모니터를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환자가 치료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대기실 TV에 현미경 화면을 송출하여 보호자가 치료받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치과도 있습니다. 벽 구석에는 술자와 어시스트가 함께 볼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 두었습니다. 현미경으로 제가 촬영한 사진입니다. 디카로 사진을 찍게 되면 일어나서 라이트 치우고 미러 갖다 대고 초점 맞추고 이런 과정 자체가 번거로워서 사진 촬영을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현미경을 사용하면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기 때문에 진료의 흐름을 끊지 않고 사진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물론 최신 디카보다는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풀 HD 1080p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17번 치아의 재근관 치료 영상인데요. 첫날에 GP콘과 메탈 포스트를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이미 오염이 많이 일어나서 메탈 포스트가 접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스케일러로 조금 진동을 주니까 바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었고요. 네, 지금 나오고 있죠. 특이하게 팔라탈 쪽이 아니라 버칼 쪽에 포스트가 심겨져 있는 것이 특이했고 그 다음번에 이제 환자분께서 오셨는데 증상이 없어졌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을 살펴봤더니 이렇게 금이 쫙 가 있었습니다. 현미경으로 바로 이 사진을 찍어서 보여드리고 발치를 권유드리고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았더라면 환자분께서는 증상이 좋아지셨기 때문에 발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현미경을 사용하면 그런데 환자뿐만 아니라 어시스트와도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제 어시스트를 들어오는 치과 의생사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뭘 하는지 잘 몰랐는데 지금은 보이니까 더 잘 도와줄 수 있다. 지금 이 사진은 26번 치아를 엔도하는 모습인데요. 잘 안 보이니까 모니터를 보면서 석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가 처음에는 불편해하더니 요즘에는 모니터를 보면서 잘 도와줍니다. 이러한 기록이 보다 중요한 점은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련받을 때 환자분과 분쟁이 3번 있었는데 그 3번이 전부 크랙 치아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랙과 관련한 기록을 반드시 남기고 치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편인데 그럴 때 이렇게 현미경으로 촬영하고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상당히 유용합니다.
현미경으로 얻을 수 있는 네 번째 장점은 인체공학적인 자세입니다. 영어로는 얼고노믹스라고 하는데요. 라틴어로 얼고는 일, 노모스는 올바름이 합쳐진 단어로 올바르게 일한다는 뜻입니다. 인체공학적인 자세는 현미경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이지만 동시에 가장 간과되는 사실입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올바르지 못한 자세는 두 가지 원인으로 발생하는데 첫 번째는 눈의 해상력, 그리고 두 번째는 작업 거리입니다. 현미경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맨눈에서 현미경으로 배율이 올라갈수록 점점 허리와 고개를 들게 되고 자세가 좋아지게 됩니다. 과장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진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 저와 함께 근무했던 원장님이신데요. 상악 대구치 인레이 교합 조정을 하는 모습입니다. 방금 보셨던 자세와 비슷하죠? 목이 과도하게 숙여져 있고 허리도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자세로 오랫동안 진료하면 문제가 되는 것이 목의 통증인데요. 저도 자다가 깰 정도로 목이 아팠었고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찌릿찌릿하고 저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도수치료와 물리치료를 받고 고개를 덜 숙이는 루페와 현미경을 사용하면서 나아졌는데요. 일하는 시간의 70% 동안 목을 앞으로 20도 기울인 상태로 있으면 목에 통증이 오는데 대부분의 치과 의사와 치과 위생사들은 일하는 시간의 85% 동안 목을 30도 기울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70%의 치과 의사가 목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오버로드, 즉 과부하가 걸리게 되는데 정적인 과부하는 한 자세로 오랫동안 있을 때, 그리고 동적인 과부하는 같은 움직임을 반복할 때 생깁니다. 아무래도 현미경은 정적인 과부하를 줄여줄 수 있고 보시는 것처럼 올바른 자세라면 오래 일한다고 해도 많이 피로하진 않을 겁니다. 올바른 자세로 일하게 되면 아프지 않아서 하루 종일 진료를 할 수 있고 부상의 위험도 적어지며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치과 의사 커리어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뉴트럴 포지션이라고 하는 자세인데요. 현미경을 사용하면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을 볼 때는 먼저 술자가 자세를 잡고 그 다음에 환자를 위치시키고 마지막으로 현미경을 조절하면 됩니다. 현미경을 술자에 맞추는 것이지 술자가 현미경에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술자의 자세부터 살펴보면 일단 환자 정수리가 내 배꼽 근처에 올 정도로 가까이 앉아야 합니다. 또한 팔걸이가 있는 체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팔걸이가 있는 체어는 보통 현미경 스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데 팔꿈치가 서포트 되면 어깨의 긴장이 풀리고 보다 세밀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현미경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도 반드시 경험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현미경을 사용하더라도 잘못 쓰면 보시는 것처럼 자세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술자는 되도록 환자에 바짝 앉아야 하고 또한 현미경의 대물렌즈와 저발렌즈 사이의 거리가 길어야 특히나 하악 치료 시에 편안한 자세로 진료할 수 있습니다. 현미경은 되도록 평행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이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한 평상시 본인이 똑바로 앉아 있다고 생각할 때의 모습을 주변 분들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거나 진료하는 동안의 모습을 고프로 등을 이용하여 영상으로 녹화하면 본인의 진료 자세를 알 수 있고 올바른 자세를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현미경을 이용한 미러워크 세미나를 제가 진행하다 보면 의외로 9시에서 진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현미경을 사용하실 때에는 12시 혹은 11시 방향에서 진료를 하셔야 인체공학적인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술자의 자세를 잡았으면 환자 위치를 조절해야 하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맨눈으로 진료할 때는 하악은 환자의 머리를 조금 세워서 상악을 조금 눕혀서 치료를 하는데 현미경으로 진료할 때는 정반대입니다. 항상 미러뷰로 보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교환면이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상악의 경우에는 오히려 고개를 조금 세워야 하고 하악의 경우에는 고개를 조금 젖혀야 됩니다. 다이렉트 뷰로 보거나 다른 부위를 관찰해야 할 경우에는 현미경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환자의 고개를 돌리는 것이 훨씬 편합니다. 또한 작업거리를 길게 하거나 환자가 고개를 움직일 경우에 현미경의 밝은 빛 때문에 환자가 눈이 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물이나 재료가 눈에 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보안경을 환자분들께 씌워드리는 것도 좋겠습니다. 미국에서 근관치료를 받는 모습인데요. 선글라스로 눈을 보호하고 러버댐을 장착하고 환자 옷에 NaOCl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 포를 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미경의 위치를 잡아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현미경 렌즈가 바닥과 평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상악은 렌즈 위치를 평행하게 하거나 약간 환자 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술자와 환자와의 거리도 조금 여유가 있고요. 하악은 렌즈 위치를 조금 술자 쪽으로 향하게 하고 술자도 조금 더 환자 가까이에 위치하게 됩니다. 현미경을 위치시키는 순서를 살펴보면 먼저 술자가 위치하고 두 번째로 대략적으로 환자를 위치시키고 세 번째로 현미경을 위치시키고 초점을 잡고 네 번째로 환자 위치를 세밀하게 조정하고 다섯 번째로 초점을 세밀하게 조절하면 됩니다.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고 복잡해 보이지만 자주 사용하다 보면 몇 초 만에 자연스럽고 빠르게 맞추게 됩니다. 저희가 운전을 처음 할 때도 차선 변경을 할 때 사이드미러도 봐야 되고 방향 지시등도 넣어야 되고 백미러도 봐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게 어렵지만 나중에는 자연스럽고 빠르게 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한 원리입니다. 닥터 게리 카라고 현미경으로 진단, 마취부터 모든 것을 하시는 선생님이 계신데요. 현미경과 인체공학 쪽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분이 미국 근관치료학회에서 2017년도에 엔도돈틱스 앤 얼고노믹스라는 주제로 발표하신 1시간 반짜리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 현미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번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선생님이 바로 게리카 선생님이고요. 오른쪽에 책에 현미경 관련 챕터를 쓰셨는데 앞에 영상과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바로 로우 오브 얼고노믹스라는 것인데요. 동작을 클래스 1에서 클래스 5까지 5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클래스 3까지만 동작을 해야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진료를 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 클래스 1에서 클래스 5까지의 동작을 영상으로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클래스 1은 이렇게 손가락만 움직이는 겁니다. 클래스 2는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손목만 움직이는 겁니다. 클래스 3는 팔꿈치가 고정된 상태에서 팔꿈치를 회전하는 거고요. 클래스 4는 팔꿈치를 들어서 어깨를 움직이는 겁니다. 클래스 5는 허리를 트는 겁니다. 이 과정도 클래스 5고요. 이 선생님께서 어시스트와 함께 진료하는 과정을 영상으로 잠깐 보시죠. 핸드피스를 잡을 때만 클래스 3 모션이 나오고요. 그 과정 이외에는 모두 클래스 1과 클래스 2 모션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계신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와 호흡이 굉장히 잘 맞고요. 별로 말씀도 안 하시고 이렇게 손짓으로만 어시스트와 호흡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시스트 쪽에서 카메라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시스트가 오히려 술자보다 훨씬 더 바쁩니다. 현미경 스콥도 봐야 되고요. 실제 필드도 봐야 되고 재료 기구 준비하고 넘겨주고 넘겨받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이 함께 일하신 지 30년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시스트는 술자가 진료하는 것을 실제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현미경 시야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현미경을 직접 볼 수 있으면 그것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비용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현미경 보는 것 자체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시스트가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에 세컨드 모니터가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술자가 어시스트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로 하다가 나중에 익숙해지면 손동작만으로도 혹은 말하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술자는 항상 현미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기구를 정확하고 올바르게 넘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카로운 것들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고 방향을 제대로 맞춰서 주지 않으면 바꿔 잡으면서 기구를 떨어뜨릴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 엔도유에 현미경을 이용한 근관치료 영상을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근관치료 영역에서의 현미경의 사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